네, 작가님, 실전의 시간 어떻게 투자할까? 이제 실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어떤 네. 이야기들 들어있나요? 네. 사실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취득과정, 보유과정, 매각과정을 다 담고 있는 거고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송금의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미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역시 한국인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한국인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아주 쉽게 미국인처럼 납세자 번호를 받아서 미국 국세청에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세금 인센티브를 한국인들 역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네요. 보통 외국인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다 보니까 세금 혜택도 미국 사람이랑 외국인이랑 거의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아니고요. 네, 그렇겠죠. 예, 납세자 번호를 일단 받으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했을 경우, 임대를 했을 경우는 임대 소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득 보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실질 유효 소득으로, 실질 연결 소득으로, 그걸 우리가 EC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실질 연결 소득으로 임대 소득을 간주할 경우에는 원천 징수 3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우리가 임대 소득은 실질 연결 소득으로 간주를 해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미국인들과 똑같은 그런 세금 공제,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매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천 징수 15%, 그것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세법에 의해서 외국인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했을 경우 원천 징수 최대 15%까지 적용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데요. 그거 역시도 원천 징수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미국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또는 매수자가 살려고 하는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이 $300,000 이하이거나 매수자가 그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살 경우는 원천 징수 최대 15%의 의무가 없어진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일지라도 특별히 차별하는 게 없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국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세금에 대해서 이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평하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세금 혜택 한국 투자자도 누린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책에 부동산 매트릭스, 미국 부동산 투자의 4가지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이거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핵심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라는 것은 제가 붙인 이름인데요.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론입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그 이론을 다뤘어요. 원리는 다루었지만 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풀어헤치는 것까지는 그 책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부의 원리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ABCD 매트릭스라고도 제가 달리 표현을 하는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은 A. appreciation, 자산 가치 상승, B. benefit, 세금 혜택, C. cash flow, 현금 흐름, D. debt, 부채. 그래서 제가 미국 부동산 매트릭스, 즉 ABCD 매트릭스,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연관관계를 이해를 한다면은 미국 부동산 부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투자의 효율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리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것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가지 포인트 되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책에 또 똑똑한 투자는 올바른 분석에서부터 네. 시작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대한 다 시작인 것 같아요.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 ABCD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투자의 수익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원리는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 ABCD 매트릭스 봤을 때 자산 가치 상승 부분.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내가 계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아야지만 자산 가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한 투자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캐시플로우, C,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을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 수익률, RO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알아야지만 정확한 현금 흐름을 우리가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부채 활용법. 부채. 이거는 한국에서는 빚지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원리라면은 미국은 거꾸로예요. 부채를 활용하여서 현명한 투자를 하여야지만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다. 어떻게든 부채를 활용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현명하게, 그러면 어떻게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설명하는 게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네, 부채는 활용해서 내가 현금 흐름도 증식시키고 자산의 가치도 증식시킬 것까지는 않은데, 그러면 합리적인 부채를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러면은 부채 상환 비율을 알면은 그 답이 나온다는 뜻이죠. 작가님, 미국 부동산 가격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것도 책에서 이야기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부동산 시장 가격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부동산 시장 사이클 그거는 투자의 적정 시기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부동산 가격하고 직결된다는 거거든요.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하고 부동산의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결론적인 것도 그것도 부동산 가격의 문제라는 거고. 예, 이제 그런 건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그 부동산 가격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사 매매 사례 비교법이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유사 부동산이 현재 얼마로 매매가 됐느냐. 근데 그거는 최근 기록이에요. 우리가 그 1년 전의 기록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가장 최근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 세 가지가 있다.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이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감정 평가를 할까? 그러면 최근에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유사 매매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그럴 경우는 거주형 부동산에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가법이라 그러죠. 예, 그거는 이제 신규 부동산을 지을 때 산정하는 가격 측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 재생산 비용, 우리가 그 리프로덕션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생산 비용을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한쪽 면이 이제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지금 50년 전에 그 재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체 상품을 통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 들어가는 건축비에서 마이너스 감가상각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토지 가격
분석을 하면은 그 신규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수익환원법. 예, 이것은 임대료가 있는 임대용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가격 측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들어오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지출을 제외한 순 운용 소득에서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환원율, 자본 환원율을 나눈 값,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 수익 환원법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증가하면은 가치가 증가되는 거다. 예, 그 부분을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